자, 저희가 갤러리를 이제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갤러리는 이제 사진을 화면에다 뿌리는 거죠. 물론 리스트형 갤러리를 뿌리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갤러리, 링크를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디자인에 따라서 그 갤러리가 각각 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5개로 되어 있는 그런 갤러리 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들이 쭉 있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운데 이미지가 이렇게 가운데 있죠. 요 위치로 오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요 사이드에 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쪽하고 이쪽.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얘가 사라지는 바로 그 장소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로. 근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안 보이는 건데 투명하게 해놨어요. 양쪽.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포지션이 생긴 거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게 1번. 여기 잘 안 보인다. 1번. 요게 1번.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왜 안 보이는 거야? 파란색. 네, 이게 1번. 이게 이제 2번, 두 번째 포지션이 되겠죠. 여기가 2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포지션. 여기 가운데가 1번 포지션. 그리고 양쪽이 3번 포지션. 근데 이제 전체 포지션은요, 4개를 그러니까 5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5개. 5개를 잡고요. 여기 뭐 놓여져 있는 거는 그냥 놓는 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전체 제목에 해당되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 제목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 박스를 여기다 크게 하나 상정을 해보면 이런 박스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진한 지금 투명한 색깔의 박스를 하나 제가 그렸는데 거기에서 이미지들의 위치를 잡은 거예요. 가운데 있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끝으로 가, 양쪽 끝으로 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 안에 전부 담고 있다가 양쪽으로 보낸 겁니다. 가운데부터. 그래서 포지션이 전부 정해져 있어요. 얘가.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서 그 포지션으로 각각 이렇게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일로 보내고 여기서 일로 보낸 거. 이미지를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부. 위치를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이동 버튼이 양쪽에 있죠. 네, 이동 버튼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후터도 지금 안 만들었어요. 후터도 없어요. 여기 밑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기능을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연습하는 건데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지금 여기. 포커스가 가 있는 데만 여러분들이 프린트 스크린 하고 싶으면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이에요. 포커스 거의 찍어 놓고 그냥 프린트 스크린 하면 전체 화면이 다 프린트 스크린 되잖아요. 그래서 찍은 데가 포커스 간 데가 Alt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거 지금 지워야 되구나. 드로잉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것만 붙여넣기 되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붙여넣기 한 거죠. 그 포커스가 여기만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 페이지에 가서요. 구성을 좀 잡아야 돼. HTML 구성을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 본 그림을 HTML로 표현을 해보고요. 상단 부분 그리고 상단 세 부분으로 왔습니다. 원래 하프터가 지금 없거든요. 1번 상단 부분
2번 메인, 3번 하단부. 상단 부분은 헤더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안에 타이틀 로고가 있겠죠. 타이틀 로고는 H1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배경 이미지를 제가 넣어가지고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를 티트라고 좀 줘보고요. 그래서 설명. 구름이 그린 달빛. 여기다 로고를 좀 집어넣고요. 그 밑에는 이제 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인 부분은 이제 메인 태그 한번 써볼게요. 메인. 메인 태그는요, 그 전체 HTML에서 새로 등장한 그 레이아웃 태그인데, 한 페이지 안에 하나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만 쓰는 게 누가 있죠? HTML 페이지 안에서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태그가 뭐 있죠? 헤더나 바디는 당연히 한 번밖에 못 쓰고요. 이런 태그들은. 헤더, 바디.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헤드 태그랑 헤더 태그는 다르죠? 헤더는 뭐예요? 헤더는 그 머리 부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그냥 다. 근데 아닌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메인 태그가 한 번밖에 못 쓰는 태그다. 메인 태그. 네, 그래서 갤러리 박스를 여기다가 만들어줍니다. 갤러리 박스. 갤러리 박스는 G박스라고 하는 div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가 G박스. H1은요, 여러 번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상 큰 제목은 한 페이지 안에 하나만 쓰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성 요건상 얘기하는 거지, H1 태그를 여러 번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H1 태그를 한 번 쓴다는 건. 어느 집에 갔더니 간판이 하나 있더라. 그 간판 하나가 H1인 거죠. 근데 간판 2개, 3개 다는 가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메인 태그 진짜 한 번밖에 못 쓰는 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안에 그냥 이미지를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img인데 대가로 src가 이렇게 만들면 더 힘들겠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img 탭 한번 해보세요. img하고 탭 하시면 이미지 src랑 alt랑 나오죠? 네. 그래서 이미지스 폴더 밑에 캐스트 1 뒤에는 설명을 구름이 그 이미지가 몇 개 안 되니까 5개거든요. 컨트롤 하나, 둘, 셋, 넷, 다섯. 컨트롤 DDD 해보세요. 컨트롤 DDD 하면은 여기 찍힌 그 위치에 있는 코드가 아래쪽에 개행이 되면서 카피가 되죠. 그래서 여기 넘버링만 2, 3, 4, 5 이렇게 바꿔주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거를 달러 해가지고 제가 만들까 했었는데 그냥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구성하는 게 더 힘들잖아 지금, 그죠? 메인 페이지에 갤러리 박스, 여기 보면 아까 그 이미지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다 배치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G박스가 이렇게 이게 G박스거든요. 그럼 G박스 안에 이미지가 5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다 배치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있고 양쪽에 있고 그럼 5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구조를 그렇게 잡은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 밑에 그 이동 버튼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버튼. 그래서 어떻게 잡냐?
왼쪽 이동 버튼, 오른쪽 이동 버튼. 이동 버튼은 뭐 이렇게 막 바뀌거나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A 탭으로 쏴주시고요. A 탭 클래스 ABTM L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IMG하고 탭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도 A 탭하고 IMG 탭 이렇게 했어요. HRF 넣을 건 없고 일단 ABTN하고 LB 요거 하나만 잘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미지 넣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IMG 이미지스 밑에 있는 레프트 BTN 왼쪽 버튼 왼쪽 이동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두 개를 만들어 봅니다. A 탭 클래스 ABTN인데 얘는 RB 오른쪽이니까 right 버튼에서 RB라는 클래스를 하나 줘. 공통은 ABTN에다가 전부 설정하려고 ABTN을 준 거고요. 얘하고 얘는 이제 위치가 다를 거니까 LB, RB에다가 따로 클래스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IMG 탭 이미지스 밑에 있는 right 버튼이겠죠. 그러니까 R만 찍어도 나와요. right BTN PNG 이게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되겠죠.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보시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는 거 요거 가지고 프로그래밍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푸터 부분을 제가 여기를 푸터라고 이렇게만 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하단 부분 완성하세요. 프로그램에서 내가 뭘 지워 놓을 거거든요. 지운 부분을 완성하세요. 완성형 문제. 그러니까 부분 완성형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만드세요. 말도 안 돼. 회사 가도 전부 다 만드세요. 이런 거 없대.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본 HTML 구성만 일단 제가 깃에다가 싱크 맞춤을 하겠습니다. JSX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미지까지 싹 다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무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HTML 구성만 먼저 쫙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세 올라갔고요. 한번 맞춰보시고요.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또 이어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여기 구조를 잡기 위해서 헤더 태그 h1 넣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상단 부분을 h1만 쓰고 뭐 메인 부분은 이 박스 하나만 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렇게 그 제가 나누는 부분마다 이렇게 박스를 크게 하나씩 써준 이유는 뭐다? 확장성이 좋아진다고요. 그 상단 부분에 여러 H1뿐만 아니라 다른 애를 혹시 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좋아지죠. 웹사이트는 항상 확장성을 고려하시고 하셔야 돼요. 중간에 그 어떤 요구사항 변동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떤 구조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겉에 싼 박스 안에 속에 있는 구성 요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션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헤더 섹션, 메인 섹션 그리고 푸터 섹션 이렇게 나눈 거지 저희가 3등분. 그러니까 나누는 게 레이아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드실 때도 이번 주에 코딩이 들어간다 그러면 레이아웃부터 잘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레이아웃을
레이아웃부터 저한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코딩을 또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을 이번 주에는 또 들어가신 분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저것도 내시고요. 그 우리 프로토타이핑. 네.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한번 우리 CSS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CSS는 네, 따로 파일을 분리시키지 않고 여기다 만들게요. 왜냐면 지금 자바스크립트 연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스타일 시트를 바로 쓰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그리고 실시간 띄우기도 한번 해보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갖다가 CSS HTML, body에다가 기본적으로 마진량, 패딩량, 기본 벡터 화면에다 맞추는 거를 해볼게요. 벡터 이렇게 맞춰볼게요. 퍼센티지. 또 안에 있는 애를 내가 퍼센티지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갖다가 좀 맞추도록 해볼게요. 이게 보이는 화면 기준. 특히 높이 값은 이제 자식 요소가 부모 요소의 높이 값 퍼센트를 쓸 경우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높이 값을 퍼센트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바디에다가 배경 이미지 하나 주겠습니다. BG 바디 보도가 왜 나와? 바디 바디 BG 백그라운드 URL 이미지스 밑에 있는 BG main JPG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 그다음에 얘는 위쪽이 나와야 되고요. 탑 위치는 포지션 중에 탑 하면 위에 부분이 무조건 맨 위에가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줄이. 그리고 슬러시 다 채워라 커버 이렇게 할게요. 위쪽이 나오는 맨 위가 윗줄이 무조건 나오는 커버 다 채우기 방법으로 배경 이미지 이거를 넣어준다. 이게 중간쯤이 나오면 얘네들 주인공들 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을 넣고요. 바디에 배경 넣는 거 하나 했습니다. 유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 클래스를 좀 줘볼게요. 공통 클래스 BLD 설명 숨기는 거 블라인드. 네, 이게 IR이죠. IR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배경 이미지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미지 설명을 배경으로 넣었을 때 이미지 설명을 넣는 방법이다. 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넣으면 ALT가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나온 얘기죠. 항상 웹 접근성입니다. 웹 접근성. 네, 웹 접근성 때문에 쓰는 거라고요. IR도. 네, 결국은 이미지 설명해줘. 우리가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거? 스팸 태그잖아요. 네, 그래서 db display block v100 아니 v0 w0 탭 h0 탭 ohi overflow hidden 요 방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숨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텍스트 인덴트를 마이너스 1000em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여쓰기를 반대로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뭐 안 보이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네, 넘치는 자식 숨기기 방법 블록 태그에 넘치는 자식 숨기는 방법으로 설명을 숨기는 방법.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통 CSS 클래스가 또 더 있는데 일단은 하나 해놓고 이따가 필요한 거는 이제 비율 때문에 필요한데 그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타이틀 1번. 첫 번째 거 개별적으로 1번 타이틀. 타이틀 줘보겠습니다. 타이틀. 자, 타이틀은요. 우리가 티트? 티트를 어디다 줬지 우리가? 클래스 H1에다 줬죠. 자, 티트. 점 티트. 네. 위드스를요 15%를 줘볼게요. 퍼센트. 전체 화면의 15% 가로 크기를 15%.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하는데 마진 영어토가 있지만 마진 50 탭 그리고 양쪽은 오토 이렇게 위아래 50 양쪽 오토. 이것도 마영 50 마영 50 했는데 우리가 위아래를 하도 0으로 하니까 위아래는 0만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50 양쪽 오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고 패딩 0 패딩은 없어. 마진 0 패딩 0 원래 H1 태그가 마진 패딩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없애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BG URL 이미지스 밑에 있는 img pd.jpg 요거는 이렇게 생기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 타이틀을요 동그랗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 그리고 포지션은 0 주시고요. 뭔가 쓰고 지나가야 돼. 크기를 주려고. 제가 그래서 포지션에 0이라도 쓰고 지나가야지 포지션이 된다고 그랬어요. 슬래시 하신 다음에 가로, 세로. 근데 만약에 이게 뒤에 쓰는 게 지금 자기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BG 사이즈만 주는 거야 그냥. BG 사이즈. BG 사이즈. BG 사이즈. 네, 엔터를 칠게요. 탭을 하면은 그게 나와서 저거 있죠. 그 프레픽스, 벤더 프레픽스가 자꾸 나와서 벤더 프레픽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벤더 프레픽스 BGG 해서 탭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웹킷 이런 게 뭐예요? 애매한 버전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브라우저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앞에 접두어를 붙인다. 이거 벤더사의 접두어거든요. 웹킷 크롬과 사파리로 웹킷을 가지고 놀러 갔다. 그래서 크롬 사파리가 웹킷을 써요. 네. 크롬 브라우저하고 사파리 브라우저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코딩이 같이 나오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최신 브라우저로 업데이트가 워낙 잘 돼가지고 예전 애매한 버전 네, 그런 브라우저는 보통 안 쓰고 스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기는 가로 100, 세로 100, 100, 100 이렇게 100%를 줄게요. 가로 100%, 세로 100%꽉 채워라. 요게 요 박스를 꽉 채워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요. 크기 퍼센티지가 자, 이렇게 놓고 배경 넣었거든요.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지금 위드스만 줬죠? 그럼 배경 이미지인데 안 나오겠지. 하이트를 안 쓰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하이트를 몇 프로 줘야 돼? 20%? 겉에 싸고 있는 애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픽셀 같은 걸 주셔야지 얘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200 픽셀. 지금 얘가 싸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안 먹어요. 걔한테 높이 값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픽셀 좀 이렇게 나오죠? 아마 확인이 됐을 거예요. 확인. 확인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높이 값을 주니까 200. 근데 난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퍼센티지잖아. 이거를 좀 줄여보시면 가로 크기는 지금 퍼센트이기 때문에 전체 화면의 15%를 계속 유지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늘었다 줄였다 해보시면 아마 오실 거예요. 가로 크기 15%인데 세로 크기를 퍼센티지로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 안 나지? 가상 이거 제가요 여기다가 비율 유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위에다가 공통 클래스 비율 유지 클래스. 이거는 정사각형 비율로 정사각형 1대1 비율 1대1 비율 그걸 100%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RBX ratio box ratio라는 게 B라는 뜻인데 이거에 before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럭 패딩 탑 100% 이렇게 하면 가로에 대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실지라도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모 요소의 가로 크기에 대한 패딩 탑 퍼센트. 그럼 패딩 탑 퍼센트가 뭘 만들어요? 높이값 없는 부모 요소의 높이값을 만들어줍니다. 높이값이 없는 부모 요소의 높이값을 만들어줍니다. 얘가 이 패딩 값이 자식이 패딩 탑을 만들어서 미는 게 부모 요소 안에 밀리잖아요. 안에가 이렇게 밀려서 쭉 늘어나죠. 그게 부모의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RBX라는 거에 가상 요소를 만들면 자식이잖아요. 이게 자식 요소인데 이게 부모를 만들어줍니다. 부모 요소의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네, 비율 유지라는 얘기는 이제 자주 나올 얘기고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비율 유지. 컨텐트 빈거 가상요소잖아요, 그죠?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록 블록 그냥 빈 div 태그 하나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두 개를 쓰는 순간 하나만 썼을 때는 스팬 태그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무조건 블록이 되죠. 그럴 때는 div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첫 번째 맨 위에다가 그 부모 태그 맨 안에다가 맨 처음에 패딩 탑을 이렇게 준 거죠. 걔한테. 자, 보통 직접 태그를 쓰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워질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상 요소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놨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 T2만 놓고 T2에 다시 하이트 값 없애보세요. 지워버리세요. 하이트가 없어야 돼. 높이 값이 없어야 돼. 비율 유지를 하려면 높이 값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비율 유지 패딩 탑을 사용하려면 하이트가 없어야 함. 가상 요소로 내가 이 T2에다가 비율 유지를 줄 거거든요. 네, 비율. 자, 비율 유지. 줘봅니다. 여기 와서 줘볼게요. T2에다가 RBX만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놈은 아니야. 여기다가 T2에다가 클래스 하나 더 주세요. RBX 이렇게. 그럼 얘 때문에 가상 요소가 생기고 가상 요소가 패딩탑 100%를 먹게 되겠죠. 그러면 얘한테 높이값이 없었잖아요. T2에 높이값이 없던 애한테 가상 요소로 패딩탑으로 밀어지니까 높이값이 생긴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돼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얘가 생기죠. 가상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찍어 보시면 비포가 찍혀요. 이 안에 패딩 탑으로 100%면 1대1 비율이에요. 이거 비율 계산이 정확히 된다고 그랬죠. 자식 요소로 만들면.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부모 요소 자신에게 패딩 탑을 줘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계산이 그건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자기가 막 또 이래저래 돌려봐야 돼요. 여기서 H1에 before가 생겼다. 왜? RBX라는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before가 생겼다. 찍어보시면 걔가 부모의 높이값이 없었는데 배경만 줬잖아요. 그죠? 높이값이 없잖아요. 네, 없잖아. 이렇게 TT에 보면 높이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얘가 높이를 만들어줬다고요. 패딩 때문에. 네. 이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동그랗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얘가 동그랗게 뭐죠? 동그랗게 원 보더 보라드 보더 레디우스 50% 이게 원이죠. 원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래져요. 동그래지나요? 동그래지죠. 네, 동그래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푸시 한번 지금 하고 있어요. 푸시 네, 푸시 넣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싱크 한번 맞춰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가상 요소를 만들었다는 거 네, 핵심은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할 때 설명을 또 한참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 속에 뇌에서 한번 반응을 일으켰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겠지. 예. 자, 그리고 비율 유지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얘가 약간 계란 과자 아세요? 계란 과자? 얘가 너무 평평해 보이잖아. 그럼 계란 과자처럼 여기에 약간 그림자를 안쪽에다 줄 거야. 안쪽에다. 바깥쪽에다 봐요. 안쪽에다. 그림자를 좀 줘볼게요. 그림자 박스 섀도우 박스 섀도우 X축으로 그냥 0 해보세요. Y축으로 0 블러 30픽셀이나 퍼지게 경계선에 퍼지게 그리고 색깔은 샵 555 이런 회색이 이런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 그림자는 인셋이에요. 무조건 인셋은 내부 그림자. 이렇게 하면 내부 그림자 생기거든요. 내부 그림자가 생긴다. X축, Y축, 블러, 스프레드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그림자하고 박스하고 이렇게 거리를 주는 게 스프레드 퍼지게 하는 거. 블러는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거. 세 개만 쓰면은 경계선 모호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색, 인셋을 먼저 쓰기도 하고 이거는 뭐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쓰기도 하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 생겼죠? 그림자 생긴 여부를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뭐 이 생긴 거 안 생긴 거 그러면은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 생긴 거를 체크를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 돼요. 아하, 그림자가 안쪽에 생기죠? 네, 확실히 달라요.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네, 달라요? 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약간 옆으로 밀어버릴게요. X축으로 좀 밀을게요. 마이너스 15 픽셀 이렇게 X축으로만 좀 반대 방향 그림자를 밀면 이렇게 한쪽이 더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지. X축 반대 방향. 마이너스 15 픽셀. 그래서 그림자가 나갔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제목은 끝난 거고요. 이제 갤러리 박스, 정말 중요한 갤러리 박스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서 짠짠짠짠짠짠 일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시고요. 이 말을 여기다 굳이 쓴 이유가 비율 유지 패딩 탑을 사용하려면 하이트가 없어야 함. 이 말을 하이트를 지우면서 굳이 썼어요. 왜냐면 하이트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하이트가 없어서 패딩 때문에 하이트가 생겨야 되는데 내가 하이트 값을 굳이 몇 픽셀 줬다든가 이렇게 줘버리면은 걔가 무조건 먹겠죠. 네. 그게 무조건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주지 마셔야 돼요. 안 준다는 건 무슨 의미? 하이트가 오토라는 거예요. 하이트가 오토인 상태에서 패딩이 있으면 커지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대만 씨가 하신 얘기는요. 네, 포인트 집어주시느라고 대만 씨가 하신 얘기예요. 네. 포인트가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네, 포인트예요. 이 높이 값이 있으면 안 돼. 네, 그거예요. 패딩 때문에 비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이제 비율 유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음은 갤러리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갤러리 박스. 지금 여기가 타이틀. 이건 갤러리 박스. 갤러리 박스는요. .g 박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식들을 거느릴 거예요. 이미지들을 자식으로 해가지고 보낼 거거든요. 앱솔루트로. 부모 자격을 줄 거예요. 부모 자격. 그리고 얘는 위드스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할 거예요. 전체 화면 크기의 20%. 그리고 마진 양 오토 해서 가운데 오게 이렇게 해놓고 아웃라인을 한번 줘볼게요. 오, 탭 아웃라인 2픽셀 솔리드 레드 빨간색 테두리가 하나 생기게. 그래놓고 중요한 거는요. 갤러리 이미지들이 앱솔루트로 한 군데 다 모이게 할 거거든요. 그거까지 해놓고 봅시다. 요거는 갤러리 이미지 .g박스 밑에 있는 img들인데 얘네들을 포지션 앱솔루트. 그럼 모두 다 겹쳐서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패딩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한번 보세요. 앱솔루트가 일단 위치 값을 안 주면 뭐하다? 젠틀하다. 젠틀 앱솔루트라고 제가 처음에 포지션 얘기할 때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죠. 패딩이 있으면 그거 밑에 나오고 위에 스태틱 요소가 있으면 그거 밑에 나오고 이런 애들이 앱솔루트. 픽스드도 마찬가지예요. 픽스드 포지션도 화면을 부모로 생각해서 위치를 잡는 그런 애인데도 걔도 위치 값을 안 주면은 젠틀해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얘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 자, 얘한테 패딩 안 줬지. 아, 지금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줘서 그래요? 자, 이 상태가 됐고요. 이미지들이 전부 겹쳐진 건 사실이죠. 네. 젠틀한 건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비율 유지를 시켜야 돼요. 비율 유지. 이 G박스가 비율 유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쓰세요. 위드스 밑에다가 비율 유지 하려고 하이트 안 쓰. 하이트 안 쓴 거예요. 비율 유지 하려고. 비율 유지 할 때는 하이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율 유지 클래스를 갖다 넣으세요. 얘도 1대1 비율을 똑같이 넣을게요. 이미지를 비율 유지한다.
RBX라고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RBX를 여기다 두세요. 여기다가 RBX를 놓는다. RBX. G박스 있는 데다가 클래스죠? RBX. 1대1 비율 박스. 이게 사실 이미지는 세로가 살짝 길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RBX를 주시고 한번 보세요. 그럼 박스가 크기가 생기거든요. 박스 크기 생기죠. 보시면. 근데 박스에 패딩이 걸려 있어 가지고요. 박스에 패딩 걸려 있어서 이미지가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박스에 패딩이 들어가죠. 갑자기 찍어 볼게요. 이미지. 왜 이게 이미지가 밑에 나오나? 앱솔루트임에도 불구하고 젠틀하다고요. 얘 때문에. 얘가 패딩 탑을 밀고 있잖아요. 100%. 가로 크기만큼 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앱솔루트로 내가 전부 한꺼번에 앱솔루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틀하기 때문에 밑에 나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게 맞아요. 박스는 1대1 비율로 딱 만들어졌는데 얘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놨을 때. 위드스 20%, 마진 어쩌고 0 오토 가운데 오고 아우트라인을 일부러 줬는데 이미지가 앱솔루트인데 전부 다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자기네들끼리 겹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젠틀 앱솔루트 그래서 탑 0 하면 물론 이것도 저희가 주긴 줄 건데 그 박스 안에 전부 들어가게 하려면 탑 0을 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그죠? 그리고 위드스를 맞춰요. 위드스를 100%. 가로 100. 그러면 요 박스 크기에 딱 맞죠? 이게 약간 1대1 비율보다는 살짝 커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 안에다가 세로 크기까지 맞추면은 얘가 완전 사각형이 나오긴 하는데 이미지가 약간 변형이 돼요. 픽셀로 하신 거 아니에요? 픽셀 20%가 아니라 요걸 픽셀로 했는지 잘 보세요. 20픽셀이면 그만하지. 맞지? 그게 픽셀로 됐죠. G박스. 그래요. 너무 작을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 100%할 때도 100픽셀에서 작게 나왔었잖아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비율 유지가 일단 되고 이미지를 세로까지 맞출 수도 물론 있는데 그냥 이미지를요 박스가 너무 지금 작아지지 않게 한 상태에서 비율 유지를 정확히 맞추려면 사실은 이미지를 그 박스에다 맞춰라 이렇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는 어쨌든 가로만 맞추면 세로는 자동적으로 비율 유지를 해요. 얘 자체가. 네. 그래서 이미지를 그냥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살짝 지금 큰 건 그거예요. 비율이 딱 맞지 않았어. 만약에 하이트를 맞춰볼까요? 하이트? 하이트를 100%로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박스 안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지?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네모나게. 근데 이제 약간 이 사람들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살짝 찌그러졌어요. 지금 눈에 안 띄는 거. 비율이 살짝 다른 거라니까. 예, 비율이 살짝 달라요. 1대1 비율은 아니에요. 이미지가. 가로가 세로가 살짝 더 커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 안에 박스에다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코딩을. 그 얘기고요. 짜잔. 그래서 세로까지 맞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G박스 IMG 여기다 놓고요. 지금 이제 하이트를 굳이 맞췄어요. 네, 그냥 편의상 맞춰볼게. 비율을 약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율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비율 변경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잡성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위치 잡는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위치를 잡느냐? 갤러리 이미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살짝 줄까? 이미지한테. 자, 보라드. 보더 레디우스를 15 픽셀, 사방을 약간 둥글게 하고, 박스 섀도우. B쉘. 박스 섀도우는 X축으로 6픽셀, Y축으로 6픽셀, 블러 5픽셀, 색깔은 샵 333.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밑에 쪽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더 레디우스랑 박스 섀도우를 추가했습니다. 박스 그림자랑 박스 둥글리기. 네, 둥근 모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보면은 둥근 모서리가 이렇게 됐고, 지금 이미지가 이제 겹쳐져 있어서 그림자가 상당히 진하게 보여요. 위치를 전부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이거 비율을 살짝 늘릴까봐. 잠깐만. 비율을 그냥 놔두면 물론 되긴 되는데, 네. 그리고요, 네, 이어볼게요. 그 다음에 개별 이미지 설정을 여기서 개별 이미지 설정. 자, 우리가 위치마다 잡아줄 건데요. 자, 중앙 이미지, 양쪽 이미지, 1번 이미지부터 쭉 보시면 되겠어요. 1번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요? .gbox 밑에 img인데 nth child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1번 이미지. 그래서 탑값, 레프트값, 그죠? 그리고 스케일도 변경할 거예요. 트랜스폼 스케일. 기본값을 1이잖아. 그냥 똑같은 걸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오파서티. 일단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조정할 겁니다. 위치값, 트랜스폼, 스케일, 크기, 그 다음에 오파서티. 이렇게 네 가지를 조정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4개, 5개죠, 5개. 요게 5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시면 돼요. 컨트롤 D. 하나, 둘, 셋, 넷, 5. 넘버링만 해주면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요게 5번. 1번이 왼쪽 끝, 요게 왼쪽 옆, 요게 중앙이죠, 중앙. 3번이 중앙이에요. 3번이 중앙. 그리고 그 다음이 번호를 내가 쓰다 버렸네. 1번, 2번, 두 번째 왼쪽 옆, 3번 중앙. 3번이 중앙이에요. 4번 아직 위치는 바꾸고 있지 않고요. 지금 세팅만 맞추고 있어요. 4번 오른쪽 옆, 그냥 옆이라고 할게요. 중앙에서 옆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끝, 오른쪽 끝. 그래서 1, 2, 3, 4, 5 요거를 잘 맞춰보세요. 1, 2, 3, 4, 5 지금 전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요.
탑 레프트 트랜스폼 스케일하고 오파서티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겹쳐져 있겠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지금. 겹쳐져 있고 위치만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서 중앙 이미지에서 중앙 이미지죠. 중앙에서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이미지는요. 왼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00%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번 이미지입니다. 2번 이미지. NTH 차일드 2번에다가 마이너스 100%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0%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이너스 100%. 나 100%.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서울로 되나요? 아니죠. 뭐가 되죠? 바로 붙어서 옆에 나가죠? 100% 해보세요. 레프트 값이 이 폭의 크기만큼 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레프트 값이니까. 맞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가야 되니까 110%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요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얘가 얘보다 약간 탑값이 위로 올라가요. 마이너스 20%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10, 20%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죠. 왼쪽 옆을 잡고 있습니다. 요 위치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여기선 이 셋업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 셋업에서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요 위치 잡는 거를 잘 가늠 한번 해보세요. 아하, 왼쪽으로 빼고 위로 살짝 올리고 그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00% 하면은 왼쪽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너 붙어 있으니까 10%만 더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20%.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20% 올라간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요만큼 올라간 건 20%라는 얘기지. 지금 요게 그거예요. 요 폭이 100이고 요 높이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으로 마이너스 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요만큼의 크기가 2, 4, 6, 8, 10 그죠? 20%의 높이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이 전체 크기에서. 됐을까요? 그거 하나 체크 하시고 그럼 크기를 약간 줄일까요? 스케일이 옆으로 간 이미지는 약간 뒤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작게. 조금 작게 스케일을 약간 줄여요. 0.9 그러니까 0.9만 하셔도 돼요. 0을 생략해서 쓰는 거 많이 한다고 그랬죠? 0.9, 0.9 그럼 스케일이 조금 줄어요. 90%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약간 줄어요. 가서 보시면 줄어요. 줄지? 90% 얘보다가 90% 작아진 거예요. 90% 90%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크기 이 설정이랑 똑같은데 그 오른쪽 옆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번째 이미지가 오른쪽 옆에 있다고 내가 써놨잖아요. 네 번째 이미지도 위는 마이너스 20만큼 올리고요. 레프트를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방향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고요. 110%를 밀어보세요. 이걸 참조하는 거야. 2번 이미지 왼쪽 옆에 있는 거랑 참조해서 오른쪽 옆이 보조가 맞아야 되거든요. 양쪽이.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 옆에 지금 세팅 잡는 거 보세요. 위로 방향으로 마이너스. 크기 20%만 위로 올리고 그건 똑같잖아. 레프트를 110%로 밀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스케일을 0.9로 해도 줄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는 똑같아요. 탑값하고 트랜스폼 값 똑같고요. 요것만 방향이 달라요. 오른쪽 옆 4번 이미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4번 이미지. 양쪽이 보조가 맞잖아요. 이제. 양쪽 보조가 맞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양쪽 보조가 맞고요. 네, 양쪽 보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랑 끝 이미지, 왼쪽 끝 이미지가 첫 번째잖아요. 얘는 더 올리는 거지.
첫 번째 이미지 거는 마이너스 40%, 20보다 좀 더 올린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면 2배 가는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가라고 210%만큼 더 보내는 거지. 마이너스 210%. 그 스케일은 0.7 정도, 0.7로 이렇게 좀 더 줄이죠.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그러면 네, 이렇게 끝에 가서 보이세요? 이쪽 끝에 가서 나오죠? 요거랑 보조를 5번 이미지랑 맞추시면 돼요. 이걸 차라리 복사를 다 해가셔도 돼요. 싹 다 복사하셔가지고 5번에다 갖다 붙여놓고 5번은 레프트가 플러스 기호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1번 세팅된 걸 복사해서 다 갖다 붙이시고 요 레프트만 플러스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이쪽에 양쪽에 다 위치되게 되죠. 이 5개를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를 일단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5개의 위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앱솔루트로 만들어 놓고 위치를 이동시킨 거예요. 사실 아까 탑 0을 여기서 안 줘도 돼요. 아까 그 젠틀 앱솔루트 현상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탑 0을 준 거고요. 사실은 탑 값, 레프트 값을 전부 여기서 설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위치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비율 유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박스에 맞추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네. 이미지한테 그냥 가로만 주면 세로는 자동으로 높이 값이 원래 비율대로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좀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네, 좋아 좋아, 짜랑짱짱. 네, 이렇게 돼서 박스는 아웃라인은 좀 빼겠습니다. 아웃라인을 뺀다. 아웃라인. G박스에 있는 아웃라인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네. 네, 컨시 점 슬래시 하면 되죠. 컨시 점 누르면 얘가 전체 다 선택되잖아요. 좀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웃라인 있는 데를 깜빡거릴 때 속성 이름에 속성 값에 깜빡거릴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점 하면 다 선택되죠. 점을 누르면 그 다음에 슬래시가 바로 옆에 있죠. 슬래시 컨트롤 시프트 점 슬래시 하면은 따닥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드스 마진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 구간을 같이 잡는다고요. 네, 어쨌든 그 아웃라인 뺀 거고요. 이렇게 지금 놓여지게 된 거고요. 그죠? 네. 자, 밑에 이제 붙어 있는 부분만 이제 잘 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제가 만든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지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쫙 하고 간격도 유지하고 이러죠? 한번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그죠? 내가 따로 코딩을 막 크기를 줄이려고 중간 크기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겁니다. 이게. 비율 유지로 아예 비율 유지 코딩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비율 유지 양쪽 끝은 이제 안 보이시면 돼요. 양쪽 끝은 안 보이게 해줍니다. 양쪽 끝을 안 보이게 해볼까요? 자, 제가 오파서티를 미리 전부 다 집어넣었는데 사실 오파서티를 전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없앨 때에만 넣으시면 사실은 돼요. 이 1번이 0 오파서티 없애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끝에 게 오파서티가 0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다른데 오파서티를 굳이 주석 처리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안 써야 될 때만 쓰시면 사실은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케일 관련된 부분하고 탑 레프트 트랜스폼 오파서티에 관련된 세팅들을 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양쪽을 0 주시면은 양쪽 0을 주는 순간 양쪽이 없어졌죠. 여기 있어요. 있는데 투명도만 지금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트랜지션으로 나타나겠죠. 자, 트랜지션을 미리 줘 놓을게요. 트랜지션.
트랜지션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한테 트랜지션을 줘놓을게요. 이미지에게 트랜지션을 준다. 여기다가 트랜지션 속시지. 트랜지션은 속시지. 트랜지션. 트랜스폼하고 다르죠? 항상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를 바꾸거든요. all 또는 안 써도 all. 근데 앞에 속성이 들어간다는 건 잊지 말자. 따로따로 코딩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맨 앞에다가 굳이 막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시간은 0.4s 0.4초라는 얘기죠. 0.4s is in 출발할 때 천천히, is out 끝날 때 천천히. 이렇게 세팅 저장.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 네. 그러면 트랜지션이잖아요. 제가 지금 버튼만 갖다 놓고 버튼까지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버튼까지만 갖다 놓을게요. 여기까지 셋업해 주시고 지금 세팅한 거는 제가 다시 커밋 푸시를 동시에 걸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줬어요. 속시지. 지금 싱크는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은 오파시티가 0. 요거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맞추시면 이제 끝나겠어요. 셋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이동 버튼 세팅합니다. 이동 버튼 1, 2, 3, 4, 5. 갤러리 박스, 갤러리 이미지 이걸 3번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각각은 넘버링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소가로 점을 찍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넘버링 좀 바꿔주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큰 흐름으로는 타이틀 1번, 갤러리 박스 2번. 근데 갤러리 밑에 이미지인데 이미지들 셋업이 중요하니까 3번 갤러리 이미지. 그래서 갤러리 이미지의 소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좀 방금 전에 그냥 그 주석 있는 부분만 바꿨어요. 소가로로 1번, 2번, 3번, 4번 그 밑에 있는 5번까지. 그 다음에 큰 흐름으로 3번 다음에 4번이니까 큰 번호를 붙이려고 지금 넘버링을 좀 바꿨어요. 4번 이동 버튼. 이동 버튼 세팅. .abtn. abtn의 뜻은 arrow 버튼. 화살표. arrow가 화살표. arrow 버튼. 버튼 줄여서 btn. 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름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많이 힘들죠. 네, 이게 뭐 영어인데 줄여 놓으니까 이게 영어인지 무슨 아랍 말인지 태국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abtn. absolute 위에서부터 50% 중간에 오는 건 똑같이 할게요. 중간에 오는 건 똑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이동 버튼 탑 50%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축 세로축으로 중간 이동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면 세로 중앙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세로 중앙 이동. 세로 중앙 Y축이니까 세로축 세로 방향 Y축 50% 밀고 내 크기의 절반 위로 올려. 그러니까 세로축으로 가운데 오고 맞죠. 세로만 가운데 오게 하고 양쪽으로 이제 버튼을 맞춰야 되니까 세로 중앙 이동하고 위드스는 전체의 4%만 차지하게 하겠습니다. W4P 위드스는 4% W4P 탭하면 4%
네. 여기에다가 이미지 ABT의 밑에 이미지가 요거를 꽉 채우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버튼 이미지. 버튼 이미지는 .abtn 밑에 있는 img인데 위드스가 100%다. 높이 값은 자동 조절. 네. 하이트는 오토예요. 안 주면 무조건 오토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율 유지를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한쪽 크기만 주면 나머지는 자동 조절된다. 이미지는. 네. 근데 박스는 그렇게 안 돼요. 박스가. 그러니까 박스는 그 비율 유지 박스를 그래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어야 자기가 비율을 유지하지. 그죠? 이미지는 이미지 내용이라는 게 포매팅이 있는데 박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박스 자체는. 자, 그래서 이미지 크기가 줄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 높이 값이 얘가 자동으로 생기겠죠. 얘도. 네. 그렇게 되고요. ABTN 이렇게 이미지하고 같이 만들고 위치 잡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밑에다가 왼쪽 버튼 왼쪽 버튼 .lb 레프트 버튼 레프트에서 10%만 떨어지게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rb right 버튼 얘는 오른쪽에서 right에서 10% 오른쪽에서 10%만 떨어져라. 그러니까 왼쪽에서 10% 오른쪽에서 1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버튼이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A 태그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양쪽 이동까지 해서 버튼 세팅까지 끝냈으니까 모든 CSS 셋업은 1달러게 되는 겁니다. 1달러 요것도 셋업을 한번 맞춰서 push orange 네 맞춰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보이죠? 손가락도 보이고 이렇게 근데 여기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에 사실은 공통으로 그 이미지 자체의 보더를 0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링크를 걸면 A 태그로 이미지를 쌌잖아요. 그러면은 서버에 올려놓고 볼 때 특히 보더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더 0, 즉 이미지 링크 시 보더 생김 방지 보도 생김을 없애는 거예요. 이미지도 링크 걸렸으면 보도가 생기거든. 근데 요즘은 로컬에서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서버에 올려놓은 순간부터 보여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쌤 저는 보도 준 적이 없는데 파란 보도가 생겨요. 이미지에. 링크 걸었을 때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도를 없애는 걸 꼭 보통 많이 해주세요. 보도 넌 또는 보도 0 이렇게.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자, 그렇고 나면은 이제 양쪽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셋업이 끝났죠.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장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느냐. 물론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주인공이긴 한데 여기서 해주는 게 세 가지라고. 포인트 1, JS 잘라붙이기. 그걸 하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비율 유지 박스 적용하기. 그리고 비율 유지 박스. 뭐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박스 상대 구조 세 번째. 이미지의 퍼센트로 크기 위치 잡기. 요게 퍼센트로 상대 위치를 잡아주는 거. 그거 연습하려고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루미 갤러리 포인트가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JS 잘라서 태그 이동하기. 그 다음에 비율 유지 박스 적용하기, 박스나 이미지 퍼센트로 크기 위치 잡기.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왼쪽 버튼이 벽에 붙었다고요? 왼쪽 버튼 10%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HTML 바디 이 부분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준. 아직도 붙어 있으신가요? 이거랑 레프트가 10%. 네. LB. 이걸 안 줘. 이게 제대로 적용 안 된 것 같은데. 내 느낌엔 그런데. LB가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LB. 요 이름하고 그 이름하고 잘 매칭이 됐는지.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LB를 다르게 써볼게요. 1B로 해볼게요. 벽에 붙어 있거든요. 저도 왼쪽이. 벽에 붙어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 같은데 지금. 전부 다 맞추셨는데 안 됐으면 이름 매칭이 안 됐어요. LB인데 1B 이렇게. 맞지? 내 말이 맞죠?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맞죠? 안 찍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매칭이 안 된 건 어쨌든. 네. 점. 네. 그래서 레프트 10%가 안 먹히니까 기본값은 오토지만 레프트가 0으로 세팅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오토예요. 근데 오토 상태에서는 왼쪽에 붙어요. 네. 자, 그렇고요. 요거 이제 전부 세팅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포인트를 써봤어요. JS 잘라서 태그 이동하기, 비율즈 박스 적용하기, 여기서는 세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박스나 이미지 퍼센트로 크기 위치 잡기를 지금 계속했죠. 퍼센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퍼센트가 나오면 이제 전체 비율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그럼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얘가 비율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어떻게 구현하는 느낌을 좀 알아보시라고 여기서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1번으로 했던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잖아.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시트 밑에다 스크립트 구역을 만들어 봅니다. 스크립트 해. 스크립트.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게 우리가 로드 구역에다가 전부 다 표현해 볼까요? 한번 로드 구역 만들어 보세요. 로드 구역을 쓰는 코딩법이에요. 함수를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로드 구역은 윈도우 add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아예 등록을 시켜버려요. 이미 그 이벤트를 컨텐트 로디드 물론 로드 이벤트도 있다고 그랬어요. 펑션 FFF 줄맞춤 한번 해야 되겠다. 커널비 세미콜론 로드 구역
줄맞춤 한번 저는 했어요. 로드 구역 끝쪽을 아주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로드 구역을 딱 만든다. DOM 컨텐트 로디드. 지금 로드 구역 자체를 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넣어볼게요. 이렇게 로드 구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드 구역. 네. 로드 구역 만들어 주시고요. 로드 구역 안에 로딩 완료됐는지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로드 구역 확인. 컨소점 로고 왜 쓴다고요? 확인용. 개발자만 볼 수 있는 공간. 여기다가 확인합니다. 로딩 완료. 로딩 완료. 로딩 완료. 자, 로딩 완료고요. 여기 가서 세로 고침 한번 할게요. 이렇게 여기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되겠지. 자, 이야. 이거 너무 크게. 컨솔 세로 고침 로딩 완료. 149번째 라인에서 찍었대. 그러니까 요게 잘 안 찍히신 분은 제가 드린 요 소스를 갖다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DOM 컨텐트 로디드를 우리가 항상 잘 쓰라는 보장이 없잖아. DOM 컨텐트 로디드. 로드 이벤트랑 다르게 HTML 태그만 그리면 실행되기 때문에 태그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빠른 속도감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DOM 컨텐트 로디드. 네.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도 상기 보면서 한번 코딩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것도 상기 한번 해보자. 자, 내장 객체, 내장 메서드, 이건 이벤트명. add 이벤트 리스너는 내장 메서드, 요건 이벤트명. 이벤트명이에요. add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dd 이벤트 리스너는 여기가 이벤트명 함수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JS 내장 이미 갖고 있는 함수 메서드라는 말도 많이 써요. 내장 함수. 자, 이벤트명을 쓰셨고요. DOM 컨텐트 로디드는 HTML만 모두 로딩되면 발생하는 이벤트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DOM 컨텐트 로디드. 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로드 구역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들어와라. 왜? 코딩을 잘하려고. 네, 가독성. 네, 우리는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뭔지 이제 생각을 여기서 해봐야 되겠죠?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현 내용이 뭐예요? 구현 내용. 이동 버튼 클릭 시, 그죠? 이동 버튼 클릭 시 이미지 이동하여 변경하기. 네, 구현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 되겠죠?
이벤트 종류는 프리. 그다음 이벤트 대상은 그 ABTN 먹고 있는 애들. 요거죠. ABTN. 그리고 변경 대상은 .gbox. gbox. 그리고 .gbox 밑에 있는 이미지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줍니다. 구현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드 구역 안에다가 모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 선정을 쭉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대상? 1번 그냥 대상 이름을 쓸까요? 이벤트 대상 ABTN. 여기다가 도큐먼트 어떻게 해요? 쿼리 Q만 쳐보세요. Q 쿼리 셀렉터 올려야 돼요? 쿼리 셀렉터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버튼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버튼이? 두 개지. 두 개니까 올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니까 쿼리 셀렉터 올. 그래서 여기다가 .ab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은 그냥 여기다 G박스를 쓸게요. TG라도 많이 쓰지만 G박스. G박스는 Q 또. 근데 얘는 G박스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미지 박스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를 쓰는 거예요. 쿼리 셀렉터 올이 아니라 올 하면 여러 개 가져와요. 하나라도 여러 개 집합으로 담아버려요. 자, 이럴 때는 .gbox. 그래서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을 우리가 각각 선정을 했고요. 위에 거는 미리 우리가 좀 말씀드려 본 거예요. 상단에 쓴 거는. 네, 이벤트 대상, 변경 대상 따로 이렇게 써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미지 순서를 이동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함수를 만들 건데 좀 할당형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명 chg img 이런 이름 우리 많이 줘봤지. 기능은 이미지의 이동하여 이미지 순서를 변경한다. 이거예요. 이 함수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네, 함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기능은 이미지를 이동하여 이미지 순서를 변경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변수형 함수를 만들게요. chg img는 펑션 이렇게 할당형 함수를 만들어 본다. 요게 chg img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 안에서 함수니까 좀 두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끔 해야 되겠죠. 이벤트 대상을 위해서 했는데 함수를 여기다 만들었고요. 함수에다가 방향을 dir, direction 이런 방향을 그 값을 받아요. 함수가 값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버튼을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dir은 뭐다? 방향. 0은 왼쪽. 1은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dir. 받는 값이죠. 네. 네. 여러분들 정은 씨가 적절한 시기에 아주 포인트 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함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함수죠? 이렇게 만드는 함수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잖아요. 이게 무슨 함수죠? 이게 선언적 함수예요. 선언적 함수. 이 선언적 함수는 보통 이 로드 구역 안에다 만들지 않아요. 근데 로드 구역 안에다 만들어도 만들어는 지는데 이거는 보통 바깥에다가 만들어요. 바깥에다 이렇게 로드 구역 완전 바깥쪽에다가 함수를 따로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만들고요. 그냥 변수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방법으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 또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따로 안 만들고 지금 안에다가 변수를 변수 하나 선언한 다음에 펑션을 거기다가 할당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도 이 변수도 함수예요. 변수가 변신한 거예요. 변수의 변신은 무죄. 예. 뭐 무슨 카피라이터 같네. 변수의 변신은 무죄. 왜냐하면 쓰도록 이미 규칙이 돼 있거든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변수에 함수를 넣으면 변수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함수가 돼요. 이런 걸 할당형 변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익명 함수가 들어간 할당형 함수. 그래서 이 함수는 특이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익명 함수가 할당된 변수에 할당된 네, 이겁니다. 익명 함수가 변수에 할당된 함수. 내장 함수를 못 만들죠. 내장 함수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 소스를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dd event listener, query selector all, query selector 이거 내장 함수거든요. 값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얘네가 자바스크립트 안에다 만들어 놨고 우리가 만든 건 그냥 함수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일반 함수예요. 일반 개발자들이 그냥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장 함수를 따로 만든다는 말은 안 맞고요. 함수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이거 함수라니까요. 내가 만들고 있잖아. 변수에 함수를 넣든 아니면은 새로 이렇게 함수를 선언적 함수를 만들든 이것도 함수고 저것도 함수예요. 근데 사용법이나 그 얘가 반응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상기를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쓰면 또 모르겠거든. 쓰면 또 새로 와요. 내가 그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JS005 선언적 함수와 익명 함수 그때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언적 함수 이름이 있는 거고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거야. 이름이 없는 애는 변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케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선언적 함수는 이름이 있는 함수. 그래서 얘는 VO라는 공간에 적재가 돼요. 그래서 모든 함수가 선언적으로 만들면요. 이렇게 VO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선언적 함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function 하고 이름을 썼어요. 이름을
대문자 A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만들자마자 얘가 어떻게 돼요? 이 HTML 문서에 이 함수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HTML 문서 있잖아요. 이 문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브라우저 리더기가 이렇게 리드를 해요. 쭉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기 전에 이 문서를 읽기 전에 함수부터 먼저 로딩을 시켜요. 여기에다가 부유라는 공간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뭘로 비유했냐면 선언적 함수는 건포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건포도. 왜 건포도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얘기했죠. 빵에 건포도 식빵이 있는데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가봤더니 애들이 제가 사뒀던 건포도 식빵에 건포도가 하나도 없어요. 건포도만 빼먹었어. 그럼 똑같아요. 얘가 소스 코드가 막 중간에 막 섞여서 자바스크립트를 막 했는데 함수를 중간에 써놨잖아요. 그것만 뽑아다가 부여에다가 전부 갖다 놔요. 선언적 함수는 미리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위에서 호출하든 아래서 호출하든 호출이 가능해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언적 함수는 미리 로드하지 않아요. 변수에 할당하는 순간 그때 프로그래밍이 그때 담겨가지고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함수하고 선언적 함수의 큰 차이가 이거고요. 네, 그래서 수업했던 거라고 해서 내가 이걸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 잘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도 잘 접수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Cómo está usted? ¿Dónde está la estación? 막 이렇게 막 스페인어를 했어. 막 날렸어. 스페인어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내가 스페인어를 막 설명했어. 접수가 될까요? 과연? 안 돼요.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고 뭔가 받아들일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뭘 막 설명하면은 이렇게 있잖아.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뭐라고 옆에서 떠들면은 귀를 통과해서 글자가 옆으로 나가던데 이렇게 라라라라라 홀라라라라 그냥 나갔어. 멍하고 있다. 딴 얘기 할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다루긴 다뤘다. 그때 했던 얘기가 사실 이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요. 펑션 이렇게 이퀄 오른쪽에서 할당할 때도 익명함수 썼고 뭐 add event listener 안에도 펑션 이렇게 이름 없는 거 썼고 그다음에 변수에다 할당해서 쓰는 경우도 이게 바로 변수에 할당해서 익명함수를 사용한다. 함수 자체 이름이 없고 변수 할당하거나 다른 메서드나 함수 내부의 함수 자리에 사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미리 로딩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부담이 적고 소스 로딩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고요. 그리고 호출은 위에서 못해요. 위에서 호출을 하는 거를 호이스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땡겨서 소스 코드보다 함수가 밑에 있음에도 얘는 미리 로딩이 됐기 때문에 나 불렀어가 호출이 된다고요. 위에서 호출이 되는데 아래쪽에서 호출하든 위에서 호출하든 호출이 다 돼요. 근데 선언적 함수 말고 할당형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myhome에 펑션을 담아놓고 이렇게 썼을 때는 밑에서만 호출돼요. 위에서 호출 안 돼요. 호출할 수가 없어요. 메모리에 로딩을 이때 시켰기 때문에 이 순간에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005의 언더바 no.html 문서를 잘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만 다시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할당한 건 익명함수가 변수에 할당된 함수예요. 그래서 요게 익명함수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무슨 함수인지 잘 몰라. 바가 있어. 뭐지 이게? 변수 아닌가? 근데 이쪽에 함수를 썼어요. 변수에 할당됐구나. 함수네. 네, 이게 바로 익명함수가 변수에 할당된 할당형 함수입니다. 할당형 함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모아놓고 바로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함수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생각해요? 코드가 소스 코드 블록이에요. 그냥 바로 실행되지 않는 소스 코드 블록. 호출할 때만 실행되는 코드 블록. 함수를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소스 코드가 담겨 있는데 호출할 때만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에요. 메모리 공간입니다. 메모리 공간.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메모리.
기억하고 있어요.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어떤 값을 기억하고 있는데 함수를 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행해야 될 코드 블록을 저장하는 주소지 역할도 하니까 결국 변수가 함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헷갈리니까. 근데 변수엔 값만 담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처음엔 편해요. 그냥 문자를 담으면 문자형, 숫자를 담으면 숫자형, 날짜를 담으면 날짜형 뭐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그러다가 제가 배열을 담으면 배열 변수, 객체를 담으면 객체 변수. 근데 객체를 담다 보니까 객체 안에 뭐 함수도 있고 다 있잖아. 이야, 그렇구나. 객체도 담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객체도 담는데 함수를 못 담을까? 객체가 더 큰 개념입니다. 함수보다. 예?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베이스가 여러분들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베이스가 언제쯤 쌓였다고 느껴지냐면 3년. 자바스크립트를 꾸준히 했을 때 3년. 3년.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3년쯤 지나야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한국말로 당신에게 이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를 뭐라고 그러지? 이미 내가 말로 했잖아.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그냥.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세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건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 영어를 한 3년쯤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You just do it. 뭐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갈 정도로 막 영어를 했어.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영어도? 영어는 뭐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럼 아랍어. 꾸안다까뚜로디세르마타다 뭐 이렇게 아랍어로 당신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 베이스가 깔려야 되죠. 언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이제 석 달 겨우 달랑말랑 하는데 이 시기에 베이스가 부족한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트레이닝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사실 자 함수 만드세요. 자 익명함수 만드세요. 자 호출해 보세요. 자 버튼에다 매칭 시키세요. 자 버튼하고 함수하고 어떻게 매칭 시키죠? 해보세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해봐. 안 됐어? 답은 이거야. 다시 한번 하나씩 써보면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원래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올라오면 미끄러 떨어지게 만들고 다시 기어 올라와 이러면서 계속 훈련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나 할 때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게 새로운지를 잘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대만 씨도 뭐 물어보시고 막 정우 씨도 뭐 물어보시고 그랬죠. 물어보시면서 혼자 이제 인식 이렇게 자기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무조건 다 표현하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알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거 다른데? 다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짜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새로우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대만 씨가 좀 베이스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완벽히 짜진 프로그램 수준에서 내려다보면 베이스가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지금 단계를 올라가는 거에서 봤을 때 내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센스가 많이 프로그래밍 센스가 많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르다는 거 지금 인식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다른지 똑같은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계속 할당하는 거 지금 쓰고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할당. 지금 나 이거 물어보는 분은 못 봤는데? 도큐멘트 점 해가지고 변수에 넣으면 이게 왜 이렇게 써요? 변수에 넣고 쓰는 건 재활용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씀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물론 모르고 그냥 막 슐슐슐 지나보고 있을 수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경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바로 호출할 게 아니라면 그 호출되는 부분을 밑에다 써도 돼요. 이거 함수를 바로 호출할 거 아니잖아. 이벤트하고 버튼하고 엮어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버튼은 밑에다가 매칭시켜도 된다고. 위에 있어도 되고. 근데 뭐 위에다 해볼까요? 근데 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 위에다가 함수 바로 위에다가 버튼하고 매칭을 시켜요.
이건 뭐예요? 전달값? 왼쪽이니까 0번. 0. ABT에는 담아놨잖아. 아이템 번호 또는 대괄호. 0번이 왼쪽이겠지? 여기다가 온클릭. 요게 클릭. 클릭 함수. 클릭 함수가 되겠죠? 클릭 함수인데 여기서는 0번을 보내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클릭되는지 보긴 해야 되는데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변경 함수 호출. 호출하기 전에 여기 버튼 확인 한번부터 해볼게요. 시차적으로 합시다. 버튼. 이게 함수 호출 확인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console.log에다 찍어봐요. 나 왼쪽 버튼. 나 왼쪽이라고 찍어보는 거지. 이미지 변경 함수를 호출할 건데 여기다가 왼쪽 버튼 클릭 시 한수 전달값이 이렇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오른쪽 버튼은 이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부터 해봅시다. ABTN 0. ABTN이 뭐예요? 위에 있는 ABTN은 뭘 담고 있어요? 쿼리 셀렉터 올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건 읽어버리자고요. 이렇게 쿼리 셀렉터 쿼리 지류해 셀렉터로 CSS 선택자로 지류를 해. 올 근데 올 다 가져와. 알았어. ABTN 해봤더니 다 가져왔어요. 2개. 근데 하나짜리를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도 0이라는 그 주소의 컬렉션에다 담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G박스. G박스 하는 건 아니지 이거. 그래서 요게 나 왼쪽에 찍히는지 확인. 새로 고치고. 나 왼쪽. 근데 얘가 팍 튀어요. 왜? A 태그로 쌌잖아. 그죠? A 태그는 이동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준다? 돌아갈 때 아무것도 불 꺼라. 뭐죠? A 태그 기본 이동 막기.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 폴스. 이거는 한 4, 5개월 정도 하시면은요. 리턴 폴스는 학생들이 입에서 그냥 나와요. 하도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기본 기능 막기. 죽인다. 리턴? 그러면 폴스. 뭐 다른 거 얘기해도 딴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도 리턴 폴스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원해서 물어봐도 리턴 폴스 하시더라고요. 하도 해가지고. 리턴 폴스. 갈 때 불 꺼라. 폴스는 뭐라고요? 불 킨 게 1, true는 1, 불 끈 게 0, 불 끈 거 신호 없는 거예요.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고쳐서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나 왼쪽 뜨죠? 나 왼쪽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네, 오른쪽은 왼쪽하고 똑같은데 번호만 다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버튼 요거랑 똑같이 컨트롤 D 카피 하셔가지고요. 왼쪽 버튼을 오른쪽으로 바꾸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클릭 시 함수 전달 값은 1. 조금 있다가 1을 전달할 예정이고 얘는 1번이라고 써주시고 나 오른쪽이라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왼쪽 오른쪽이 일단은 버튼이 다 먹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본다.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왼쪽 버튼하고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오른쪽이라고 바꿔놨고요. 1번이라고 바꿨고요. 전달값 1번 넣을 예정이니까 여기 주석도 바꿔놨고요. 나 오른쪽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오른이라는 말만 바꿔놨어요. 지금. 이렇게. 요거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제가 싱크 맞춰 놓고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2분 정도 더 해요.